여러분은 이미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머리로 설명하기 전에 몸이 먼저 느꼈습니다. 위장이 뒤집히는 그 느낌, 가슴을 조여오는 긴장감, 증거는 눈앞에 있었고 거짓말은 명백했습니다.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솔직함을, 후회를 아니면 최소한 인간적인 책임감의 흔적이라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차갑고 방어적이고 계산적인 무언가였습니다. 그들이 당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안 그 순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진실 대신 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책임 대신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딘가 미친 것 같은 기분으로 대화 자리를 떠난 적이 있다면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살아냈지만 완전히 이름 붙이지 못했던 경험에 언어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치료사 그리고 작가인 오은영입니다. 수십 년간 인간의 감정, 감성, 지능, 그리고 마음의 비밀을 연구해 왔습니다. 오늘 저는 임상 경험과 연구, 그리고 수많은 환자와 독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얻은 지식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애적 성격의 사람과 죄책감의 관계를 오해합니다. 그들도 노출의 위협은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은 건강한 의미의 죄책감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바로잡아야 한다는 도덕적 신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느끼는 것은 위험입니다. 노출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애써 지켜온 이미지에 생긴 균열입니다. 당신이 그 균열을 발견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의 방어 체계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목격한 것은 단순한 혼란이나 서툰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방어 구조가 가동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 질문은 어떻게 이것을 바로잡을까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것을 사라지게 할까입니다. 첫 번째 수단은 부정입니다. 평범한 부정이 아닙니다. 기억의 혼동이나 착각도 아닙니다. 완전한 부정입니다. 스크린샷도 있고 타임라인도 있고 목격자도 있고 증거도 있고 사실도 있는데 그들은 당신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그런 일은 없었어. 네가 상상하는 거야. 지어내는 거잖아. 그것을 그토록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그 부정이 단순히 사건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당신의 현실, 당신의 인식, 당신의 정신 건강 자체를 향한 부정이었습니다. 자기애적 성격의 사람이 명백한 사실을 부정할 때 그들은 진실을 찾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의 현실을 방어하도록 만들어 초점을 그들의 행동에서 돌려놓으려는 것입니다. 갑자기 당신은 그들의 행동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사실을 두고 다투게 됩니다. 하늘이 파랗다고 설명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이 일어난 일을 증명하려 허둥대는 동안 책임은 뒷문으로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책임 전가가 옵니다. 부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순간 스포트라이트가 당신에게 향합니다. 거짓말도 배신도 상처도 아닌 바로 당신에게. 당신의 말투가 너무 거칠었다고 합니다. 당신의 반응이 너무 감정적이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너무 통제적이어서, 너무 차가워서, 너무 요구가 많아서, 너무 냉담해서, 너무 의존적이어서 그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그들이 당신에게 상처 준 이유가 당신의 성격, 당신의 약점, 당신의 과거, 당신의 실패가 됩니다. 이것이 책임 전가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대화의 방향을 당신의 결함으로 돌릴 수 있다면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행동 앞에 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감정적 부담이 죄 있는 사람에게서 상처받은 사람에게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에게 효과가 있었던 이유를 저는 압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에게 양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이 더 잘할 수 있었던 무언가를 지적했을 때 당신은 실제로 그것을 고려했습니다. 반성했습니다. 진실이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자기애적 성격의 사람은 그것을 당신에 대해 이용합니다. 당신의 성실함이 그들의 탈출구가 됩니다. 당신의 성장하려는 의지가 그들이 책임에서 빠져나오는 데 사용하는 사다리가 됩니다. 그들은 또한 역사적 감사를 시행합니다. 하나의 구체적인 문제로 그들과 대면하면 갑자기 당신이 저질렀던 모든 실수들이 방 안으로 끌려 들어옵니다. 3년 전의 일 목소리를 높였던 순간, 늦었던 때, 당신이 힘들었던 시기, 목적은 공정함이 아닙니다. 목적은 과부하입니다. 너무 많은 고발로 현재의 진실을 파묻어서 당신이 원래 가져온 논점을 놓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의 명확한 요점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들은 그것을 홍수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물 위에 떠 있으려 애쓰는 동안 당신은 지키러 왔던 진실을 붙잡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분노가 옵니다. 이 점은 중요합니다. 자신이 유죄임을 알면서도 터져나오는 자기애적 분노는 단순한 감정적 폭발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전략입니다. 폭발적이고 혼란스럽고 예측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계속하면 당신에게 더 나쁜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 분노는 책임을 추구하면 대가가 따른다고 말합니다. 감정으로 위장된 협박입니다. 질문을 하면 고통이 따른다고, 상처에 맞서면 상황이 악화된다고, 진실은 위험한 영역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관계 안에 있는 많은 분들이 대화를 시작하기도 전에 아예 그것을 꺼내지 않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검열합니다. 최소화합니다. 그만한 가치가 없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건화입니다. 분노가 진실을 계속 맞이할 때 당신의 신경계는 침묵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것이 바로 그 분노가 가르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분노가 당신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피해자 행세가 뒤따릅니다. 갑자기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울고 있습니다. 갑자기 자신의 고통, 자신의 트라우마, 자신의 어린 시절, 자신의 상처, 자신의 스트레스, 자신의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당신은 책임을 묻는 당신의 시도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은 것처럼 보이는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공감하는 사람이기에, 고통을 주고 싶지 않기에 당신의 일부는 그 사람 쪽으로 향합니다. 공감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통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행세가 그토록 효과적입니다. 당신의 정당한 고통을 방 한쪽으로 밀어내고 상대방의 고통이 중심 무대를 차지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한 일을 다루러 들어갔는데 이제 당신을 상처 준 바로 그 사람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 역전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애적 성격의 사람이 책임을 피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을 공격자로, 죄 있는 사람을 피해자로 바꿉니다. 이제 가스라이팅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부정이 첫 수로 사용되고 책임 전가가 중반전이라면 가스라이팅은 장기전입니다. 가스라이팅은 단 하나의 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정신에 대한 당신의 신뢰를 서서히 침식하는 패턴입니다. 당신이 과장하고 잘못 읽고 잘못 기억하고 과잉 반응하고 현실을 명확하게 해석하지 못한다는 반복적인 암시입니다. 각각의 말은 그 자체로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너는 너무 예민해. 너는 항상 일을 왜곡하잖아. 네가 아무것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게 걱정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되면 그 말들은 자기 의심을 만들어냅니다. 본능이 당신을 보호하려 할 때 그것을 주저하도록 훈련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옳을 때도 스스로를 의심했던 이유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대화를 몇 시간씩 되새겼던 이유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서도 자신의 버전을 즉시 의심했던 이유입니다. 당신은 원래부터 혼란스러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믿지 못하도록 체계적으로 훈련받았던 것입니다. 그 혼란은 조성된 것이었습니다. 그 자기 의심은 심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진실들이 마침내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그 토대가 당신이 알고 있는 것 위에 굳건히 서 있기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매력 공세가 시작됩니다. 부정, 책임 전가, 분노, 눈물, 혼란 끝에 그들은 다시 친절해집니다. 다시 배려심이 넘칩니다. 다시 사랑스러워집니다. 갑자기 당신에게 중요한 것을 기억합니다. 갑자기 당신이 항상 원하던 언어로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이 바라던 그 사람이 돌아온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이라는 맥락에서 그 매력은 회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우개입니다. 상처의 감정적 기억을, 방금 일어난 일의 심각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새로운 감정적 인상으로 대체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이클이 그토록 강력한 이유입니다. 따뜻함으로의 매번 회귀가 이전의 잔인함을 일시적인 것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각각의 친절한 순간이 이번엔 다를 것이라는 희망의 증거가 됩니다.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당신을 탓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패턴을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희망이 종종 당신을 그 자리에 머물게 한 것입니다. 좋은 순간들이 진짜 그 사람이고 해로운 순간들이 예외이기를 바라는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이클에서 친절함으로의 회귀는 상처를 만들어낸 것과 동일한 체계의 일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행동이 있습니다. 가장 전략적인 것 중 하나입니다. 바로 선제적 공격입니다. 때로 자기애적 성격의 사람은 당신이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관계를 떠나려 한다는 것을, 아니면 패턴에 이름을 붙이려 한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당신이 맞서기 전에 당신을 고발합니다. 당신이 말하기 전에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불안정하고 거칠고 이기적이고 드라마틱하고 함께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진짜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올 기회를 얻기 전에 자신을 보호하는 서사를 미리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자기애적 성격의 사람들이 이미지를 깊이 신경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공적인 정체성, 평판,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믿는 이야기, 이 모든 것이 소중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노출에 가까워지면 그들은 사적으로만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이 위협할 기회를 갖기 전에 사회적 이야기를 미리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이상한 변화로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더 거리를 두고, 더 적대적이고, 더 고발적이고,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마치 당신이 하지도 않은 무언가로 인해 벌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혼란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당신을 반응적이고 상처받고 불안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면 당신이 침착하고 명확하고 안정된 상태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사람은 혼란스러운 사람보다 훨씬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이 행동들을 개별적인 순간들이 아니라 하나의 체계로 볼 수 있게 되면 당신의 전체 이야기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너무 예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만족시키기 불가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이미지를 당신의 현실을 희생시켜 보호하도록 설계된 심리적 체계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힘든 진실들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느낀 것들 중 일부는 진짜였을 수 있습니다. 그 다정함, 그 매력, 그 연결의 일부는 진정한 형태로 존재했을 수 있습니다. 자기애적 성격은 항상 만화 속 악당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치심, 이미지, 두려움, 생존을 중심으로 조직된 하나의 분열된 성격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조작을 변명하지는 않습니다. 그 피해를 부드럽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안고 다니는 고통스러운 질문에 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중 어느 것이라도 진짜였을까? 일부는 진짜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서 진짜였던 것은 통제, 자기 보호, 그리고 노출에 대한 공포로 움직이는 부분들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기에 결코 충분히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그들을 사랑하면서도 그들에게 상처받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것이 그 관계가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 순간들을 담고 있으면서도 심각하게 해로울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 진실들은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배우면 모든 것이 가짜였는지 아니면 모든 것이 진짜였는지 결정하려 스스로를 찢어발기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가장 중요했던 순간에 어떤 패턴이 그 관계를 지배했는가? 그리고 그 답이 부정, 책임 전가, 분노, 피해자 행세, 가스라이팅, 상처 후 매력, 그리고 평판 관리라면 그 패턴이 진실을 말해줍니다. 당신의 힘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복수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것을 통해서도 아닙니다. 명확함을 통해서입니다. 조용하고 꾸준한 명확함. 더 이상 당신의 현실을 믿기 전에 상대방이 동의해야 할 필요가 없는 종류의 명확함. 일어난 일을 알고 있는, 비록 그것을 한 사람이 결코 인정하지 않더라도 진실을 왜곡하기로 결심한 바로 그 사람에게 검증을 구걸하는 것을 멈춘 종류의 명확함. 그 명확함은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음 아래 묻혀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의 부정, 그들의 분노, 그들의 눈물, 그들의 매력, 그들이 다시 쓴 역사, 당신의 정신에 대한 그들의 끊임없는 압박. 하지만 그 모든 것 아래 당신의 시스템은 여전히 진실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그 위가 뒤집히는 느낌, 몸속의 그 긴장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그 직감. 그것은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에게는 언어가 있습니다.
확신에 찬 부정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압니다. 책임 전가가 무엇을 이루도록 설계되었는지 압니다. 분노가 그 폭발 아래서 무엇을 전달하고 있는지 압니다. 피해자 행세가 당신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가는지 압니다. 가스라이팅이 무엇을 파괴하려 했는지 압니다. 상처 후 매력이 무엇을 지우려 하는지 압니다. 선제적 공격이 무엇을 구축하고 있는지 압니다. 이 지도를 갖게 되면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당장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억들이 여전히 밤에 혹은 긴장이 풀리는 조용한 순간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치유는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해는 당신의 경험을 존중하는 틀을 제공합니다. 오래된 의심이 다시 표면 위로 올라올 때 돌아올 수 있는 단단한 무언가를 줍니다. 그들의 이야기 속으로 다시 빨려 들어가는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안다. 이것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안다. 이 전술들이 무엇을 하려 했는지 안다. 그것들은 더 이상 현실을 정의하지 않는다. 그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절대 상처받지 않는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상처를 받았고 진실을 찾았고 그것을 발견했고 다시는 자신을 버리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의 힘입니다. 자신이 유죄임을 아는 자기애적 성격의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에 의존합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대가가 당신에게 너무 높아질 것이라는 희망, 그 피로 혼란, 두려움, 자기의심이 당신을 마모시켜서 거짓 평화가 정직한 현실보다 쉽게 느껴질 때까지 당신의 진실을 묻어두는 것이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싸우는 것보다 쉽다고 결정하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 여기 있습니다. 아직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해를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장 의지했던 것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라는 질문을 멈추고 그 패턴은 무엇인가라고 묻기 시작하는 순간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것이 결코 당신 것이 아니었던 것을 더 이상 짊어지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쓰여진 이야기로 자신을 측정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말이 생기기 전에 알고 있었던 그 부분, 알아챘던 그 부분, 경고를 느꼈던 그 부분, 결코 사실 부서지지 않았고 다만 압도되었을 뿐인 그 부분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자기애적 성격의 사람은 자신이 유죄임을 알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정, 책임 전가, 분노, 피해자 행세, 가스라이팅 매력, 서사 통제를 사용하여 그 죄책감이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스템이 결코 버텨낼 수 없도록 설계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이해입니다. 그 패턴을 명확하게 보려는 당신의 의지, 자신의 혼란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는 당신의 결심, 당신은 그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우기 시작한 순간 그 시스템의 위험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확함이 아직 새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어려운 날에는 아직 흔들리더라도 그것은 조용히 꾸준히 자라고 있습니다. 그 전술의 이름을 붙일 때마다 자신의 인식을 신뢰할 때마다 당신을 상처 준 것을 설명해 버리지 않기로 선택할 때마다 매번 자신에게 돌아올 때마다 언젠가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드라마 없이 팡파르 없이 자신을 다시 믿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가 더 이상 논쟁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귀 기울이는 목소리가 되었다는 것을. 그것이 치유가 당신을 데려가는 곳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것.